이걸 몇 입으로 알려준다고? 바로 입니다. 지금 확실한 건 20년 만에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터마입니다. 오늘은 현 시장 상황에서 아주 유력하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니, 거저로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본인만 알고 있지 이걸 몇 입으로 알려준다고? 순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내부자 정보가 필요한 종목도 아닐 뿐더러 이미 전 세계 여러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바로 채권입니다. 아니, 채권 그거 들고 있으면 예금같이 이자만 따박따박 받고 나중에 원금 돌려받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된다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먼저 채권의 속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크게 액면가, 만기일, 그리고 이자율,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만기일까지 들고 있으면 매년 7.5%의 확정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는 10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가 디폴트,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채권을 만기일까지 쭉 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채권 시장에도 내다 팔 수 있겠죠. 만약 채권을 시장에 판다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은 이걸 액면가 그대로 살까요? 더 비싸게 살까요? 아니면 더 싸게 살까요?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카카오 주식의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해서 사고 팔 때 100원이 아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에 거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채권 가격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최초의 액면가 10만원의 수익률이 연 이자율 3%인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총 수익률은 연 이자 3%에 30년을 곱하면 90%가 되고 최종 이자 수익은 9만원이 되겠죠? 이걸 이 상태로 시장에 내다 팔면 액면가 그대로 10만원에 팔리겠죠. 하지만 3% 채권을 발행하고 얼마 뒤 신규 채권을 발행하려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바람에 이자율 3%에는 아무도 사가지 않아 5%로 올린 신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신규 채권의 총 수익률은 연이자 5%를 30년간 받기 때문에 5 곱하기 30, 150%가 되겠죠. 최종 이자 수익은 15만원이 되겠죠. 시장의 액면가 10만원에 내다 파는 거니 시장가는 당연히 10만원입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같은 액면가에 누구는 이자를 매년 3% 주고 누구는 5%를 줘서 총 수익률이 60%가 차이가 나는데 시장에 동일한 가격에 유통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누가 같은 가격에 5%를 제끼고 3%짜리를 사겠습니까? 그럼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기존 3%짜리 채권의 총 수익률이 90%에서 150%로 맞춰질 때까지 나 안 살 거야. 근데 채권의 이자율은 정확히 딱 3%로 고정이 되어 있어. 바꿀 수 없으니 수익률을 올리려면 시장가를 할인해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끔 하겠죠. 시장에서 10만원에 유통되던 기존 채권을 40% 할인된 6만원에 사서 30년간 들고 있으면 총 9만원의 이자 수익을 받으니 이자 수익률이 150%로 맞춰지게 됩니다. 낮은 이자율의 채권을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금리 인상 좀 했다고 평가 손실이 40%가 나버린 겁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받겠지만 돈이 궁해 시장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닥치면은 이걸 헐값에 팔아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신규 채권을 기존 5%에서 3%로 낮춰서 발행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신규 채권이 시중에 10만원에 이자율 3%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시장가는 1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자율 5%짜리가 3%와 동일한 가격을 갖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기존 채권의 수익률이 신규 채권의 90%로 맞춰질 때까지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살 겁니다. 시장가가 16만 6,600원 정도로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150%에서 90% 정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높은 이자율의 채권을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금리나 한번 딱 하게 되니 시장 평가액이 66.6% 떡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받는데 채권 시장가는 떡상해버리니 꼭 먹고 알 먹고인 셈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이전에 저금리 때 발행했던 채권의 이자율이 신규 채권보다 낮아 수익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전 고금리 때 발행했던 채권의 이자율이 신규 채권보다 높아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인 셈입니다.
근데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 중앙은행이 총 11번 만에 금리 인상으로 금리를 0%에서 5.25%로 들어올려 버리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었죠. 심지어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리가 40년 만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올랐다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채권 가격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박살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채권 가격은 주식이 대폭락했던 닷컴 버블 때와 견줄 만큼 대폭락했습니다. 20년 이상 미장기 국채를 담은 ETF TLT 가격을 보면 2020년 고점 대비 50% 박살이 났습니다. 가격이 2007년 이래로 16년 만에 가장 싼 가격입니다. 아이셰어 코어 미국채 ETF 수익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장 가팔랐던 2022년에 완전 박살이 나버렸죠. 이전엔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같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면 같이 낮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왔는데 22년부터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금리가 높이 뻗팅기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구리 금값 비율의 상관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구리의 수요가 많아 구리값이 상승해 구리 금값 비율이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구리의 수요는 줄고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상승해 금값이 올라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구리금값 비율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8%로 2006년 이래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내년 대선을 위해 바이든노믹스라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첨탑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양적 완화지 미정부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꾼 돈을 시중에 살포하겠다는 겁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22년 상반기부터 미국채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10월 9일 기준 미국이 쌓아올린 국가부채가 총 33조 5,1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사경 5천조 원으로 2023년 대한민국의 예산 638조보다 70.5배나 많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당장 10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1천억 달러, 135조 원 규모의 미국 중장기 국채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 국채 판매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쯤 되니 월가에서 그래,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경제 1위 대국이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도 보유하고 있어서 절대로 망하진 않을 텐데 이 쏟아지는 국채를 소화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까? 그리고 더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사람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바랄 텐데 감당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등 경기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미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항상 든든하게 무제한으로 사줬던 페드가 22년 양적 긴축을 선언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오히려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수익률이 가장 매력적인 채권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페드를 대신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고, 반대로 정부는 채권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어 국채 수익률 또한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더 높은 수익률의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유일하게 비빌만한 구석이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의 9월 구인 일자리 수가 예상치 880만 개를 뒤엎은 961만 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문 고용도 예상치 17만의 2배나 되는 33만 6천 개로 증가해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실업과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쭉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어 사람들이 해고도 많이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해고가 됐더라도 바로 취직을 해버릴 정도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판천매기,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 어떤 자산이건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워렌 버핏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수가 아닌 저평가받는 기업을 발굴해 싸게 사서 존버했다가 이후 고평가받을 때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듯 지금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건 미국채가 약 20년 만에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 이래로 16년 만에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S&P 500의 배당금 수익률을 3% 이상 앞질렀습니다. 사실상 부도가 나지 않는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민들을 담보로 S&P 500보다 3%더 높은 짭짤한 이자를 그것도 10년씩이나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린다는 시그널이 딱 나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25년 이상 초장기채 미국 ETF 가격의 경우 작년 12월 30년 국채 수익률이 3.5%로 잠깐 내려왔었을 때 주당 가격이 100달러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 4.9% 금리의 ETF 주당 가격이 67달러인데 만약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서 3.5%로 다시 내려오기만 한다면 다시 100달러로 상승해 시세 차익만 50%를 챙길 수 있겠죠. 즉 매분기마다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나중에 경기 침체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낮추면 채권 시세 차익은 차익대로 챙기는 꼭 먹고 알 먹고 높은 확률로 이기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이긴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미국이 끊임없이 찍어내는 국채가 언제까지 소화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시장이 시시때때로 금리 더 올린대 만대 하면서 오를 것 같으면 나는 금리 확 올랐다가 내릴 것 같으면 확 내리는 등 그날그날 기분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100%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전재산 몰빵해서 사야 한다가 아니라 현 경기 상황에서 나름 20년 만에 매력적인 이자율 플러스 가격을 가진 자산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